원주 제천간 북선철도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40분 이내에 주파할 준고속열차가 도입됐는데 주변 역세권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횡성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개발 생산되는 등 강원도 모빌리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도는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창립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폐광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체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 체험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폭우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작업한 것은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 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중앙선 원주에서 제천 간 북선철도가 완공돼 다음 달 개통됩니다. 도심을 관통하던 기존 철도가 남쪽 외곽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노선은 훨씬 단순하고 짧아졌는데요. 서울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40분 이내에 주파할 준고속 열차까지 도입돼 시험 운행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시속 260km의 준고속 열차가 플랫폼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 간 복선철도를 운행할 EMU 260 열차입니다. 열차는 모두 6칸으로 구성돼 380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신설 노선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시험 운행이 한창입니다. 종합 시운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약 8개월에서 8개월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원주역을 대신할 남원주 신역사도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무실동 일대 1600제곱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는데 승강장과 대합실을 비롯해 편의시설과 300명가량의 주차장을 갖췄습니다. 기업도시와 인접한 서원주 역사 역시 완성됐습니다. 지정면 간현리 일대에 들어선 서원주역은 경강선과 중앙선, 향후에 건설될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까지 3개 노선이 통과하는 환승역으로 건립됐습니다. 일단 도심을 관통하던 철도 노선이 남쪽 외곽을 지나게 되면서 원주 제천 구간은 거리가 훨씬 단축됐습니다. 여기에 복선 건설로 열차 간 교행이 가능해지면서 여객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준고속 열차 도입으로 열차 운행 소요 시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원주 제천 복선철도가 개통하면 기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1시간 5분 걸리던 소요 시간이 4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 철도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시내 철도 유휴 부지와 새로운 역세권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폐선 부지는 관광 자원화하고 새 역세권은 내년 말까지 인구 10,000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주 원주가 연결되면 수서까지 또 중앙선 이번에 개통되면 이제 그 원주에서 청량리까지 37분. 그래서 정말 이제 수도권 시대에 들어간다. 관광이라든지 고급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사업 추진 17년 만에 완공된 원주 제천 북선철도는 다음 달 23일부터 정식 운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근 횡성에서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개발 생산돼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강원도는 이 같은 모빌리티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창립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강원도 미래 모빌리티 포럼 설립총회.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모빌리티 포럼은 분야별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사업과 정책을 발굴합니다. 강원도 자체는 기반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나 이 모빌리티 포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걸 좀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날 행사에서는 최문순 도지사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동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 견인하기 위한 강원도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생산 판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자율주행과 항공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미래형 운송수단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전기자동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상태인데요. 전기자동차를 좀 더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드론 택시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이제 이 모빌리티 사업에 뒤떨어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모빌리티 산업.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철원군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철원군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 검사는 공설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진행됩니다. 이번 검사 비용은 강원도와 철원군이 지원하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 후각 상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과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합동으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우의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작업을 한 것은 무리한 작업 지시가 있었고 철수 명령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암호 인공수초섬 결박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전복되면서 관련 공무원과 경찰,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요. 특히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채용률은 정부 권고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2학년인 조민지 씨. 경남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취업의 문은 넓어졌지만 부진한 채용률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아무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만큼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지난해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라 신규 채용한 인원은 5,886명. 이 중 1,527명이 지역 인재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35.7%로 전국 평균인 25.9%보다 높았고 반면 제주는 21.7%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모두 정부 기준인 21%는 넘었지만 정부 공고안인 35%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역 소재 대학수와 관련 학과 등이 부족해 오히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가 대전과 충청권처럼 동일 생활 권역의 지역 대학까지 인재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수를 두고 지자체들이 대립하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랑 같이 합치게 될 경우에 괜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광역화를 하려면 법에서 그 지자체
사업자들 간에 이제 의견을 다 듣고 합의를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전 공공기관들이 차별 없는 채용을 강조하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는 상황. 지역 대학들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에 맞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제 채용 정보나 이제 입사를 한 선배들의 사례 등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지방대학들이 제대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폐광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이 1년간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강원랜드에서 열렸는데요.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박건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랜드 호텔 지하 컨벤션홀. 한 고등학생이 세계 기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이 한창입니다. 로비 한쪽에는 예쁜 강아지 모양의 핸드폰 손잡이가 눈에 띕니다.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굿즈를 제작해 판매 수익금으로 유기동물을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폐광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포착해 문제 해결까지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1년간 진행했습니다. 폐광 지역 학생들의 색다른 직업 체험을 위해 강원랜드가 마련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정형화된 직업군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사회에 필요한 것, 잘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스스로 직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진로 역량을 키워주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학생들도 1년간의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중 자신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괜찮고 애들이 전부 다 자세가 괜찮아졌다라고 하고 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에요. 특히 우리에게도 생소한 직업을 체험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관을 심어줬습니다. 캠페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이제 캠페이너라는 생소한 직업을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형화된 직업체험이 아닌 스스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직업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삼척시가 강원도 평가 2020년 지방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비대면으로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생산제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창군 평창읍이 비대면 시대에 맞춰 유튜브 채널 평창읍내TV를 만들어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평창읍내TV는 장암산과 평창평화길 등 지역 명소와 먹거리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평창읍은 앞으로 평창 전통시장 먹거리와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등 홍보 영상을 꾸준히 올려 평창 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가 현재 지류 형태인 원주사랑상품권은 내년 1월부터 전자카드로 발행합니다. 원주시는 지역자금의 외지 유출을 막고 지역화폐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충전과 사용이 가능한 전자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규모는 150억 원가량으로 14세 이상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액의 5에서 10% 할인이나 캐시백 형태의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 개정과 내년 예산 확보, 운영 대행사 입찰 계약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